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스토리입니다. 9월 말 중국 최대 뉴스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아니라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다의 구조조정 보고서 유출 뉴스였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헝다의 자작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24일 온라인에 유포된 헝다의 구조조정 보고서를 보면 중국 부동산 버블이 드디어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일 구조조정 보고서가 가짜라는 헝다 측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으로 관련된 뉴스들이 순식간에 중국 온라인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만, 헝다는 1997년 개혁개방의 중심지인 광동성에서 창립한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2019년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한 비규엔, 완커와 함께 중국 부동산 탑3 기업 중 하나입니다. CEO인 쥐자이는 2017년 중국 최고 갑부에 오르기도 했고요. 헝다는 우리에게 부동산보다는 프로축구팀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시진핑의 유난한 축구 사랑에 코드를 맞춘 쥐자이는 중국 프로축구 2부 리그 팀이었던 광저우 헝다를 인수, 2010년 우리나라의 이장수 감독을 영입하고 집중 투자하고 1부 리그로 승격하자마자 우승, 2년 후 아시아 챔스 우승 등 천문학적인 자금을 축구에 투자하면서 모기업인 부동산도 축구팀과 함께 승승장구해왔습니다. 헝다의 구조조정 보고서를 짧게 정리하면 정부가 우리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부도가 나고 부도 나면 중국 정제 망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조금 더 풀어서 보면 기한 내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 자금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2조 원을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게 되고, 둘째, 현재 143조 규모의 부채가 은행, 신탁, 펀드 등 171개 금융기관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금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스템을 위협할 만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셋째, 헝다와 거래를 하고 있는 8,441개 기업에 악영향이 생겨 일부 기업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헝다가 진행하고 있는 792개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으면서 직원 10만, 관련 업체에서 331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헝다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한 204만 명의 분양 고객들이 주택을 교부받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1월 31일까지 헝다는 전략 투자자들에게 22조 원의 원금과 2조 3천억 원의 보너스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헝다의 구조조정 보고서를 보면 이건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기록되어 있는 숫자들에 압도되면서 헝다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는 보고서입니다. 9월 24일 헝다 구조조정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되자 홍콩 주식시장에서는 헝다 주식은 5.58%, 헝다 자동차는 8.63% 폭락했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목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헝다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1조 8천억을 조기 상환했고, 9월 27일 강서성 난통시에 1,500억짜리 규모의 프로젝트 오픈 행사를 적극 홍보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헝다는 올해 1월 60억 달러 규모의 11.5% 고금리 채권을 발행했고, 이런 고금리 채권을 수차례 발행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 1월 30% 할인된 가격으로 아파트 판매를 진행하면서 헝다가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부동산 판매 최고 성수기인 요즘 9월과 10월에도 30%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부동산 개발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1990년대부터 돈이 된다고 하니까 중국 기업들 너도 나도 모두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 공산국 통계를 보면 2018년 공산국에 등록된 부동산 개발 업체는 9만 7천 개가 넘습니다.
2014년 한 해에만 2천여 개의 부동산 개발 기업이 도산하기도 했고, 그만큼 부동산 개발업은 중국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인데요. 중국 정부도 이런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고,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620개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무분별했던 부동산 대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인데, 작년에만 525개 부동산 개발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파산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규모라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80%가 넘는 중소업체들은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50개 정도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만 생존할 걸로 예측합니다. 20세기 이후 수많은 경제 위기들은 대부분 부동산 버블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 미국의 서브프라임,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스페인의 경제 위기까지 모두 부동산 버블에서 출발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만약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아마 벌써 시장이 붕괴됐을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중국 정부가 가진 장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중국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터지거나 아니면 시장 경제의 흐름에만 맡겨두지는 않고 개입할 겁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경제 조정 정책이 6원 6보, 즉 경제를 연착륙시키고 부동산 버블은 서서히 축소시켜서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가정의 재산 구성을 보면 70%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중국인의 재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은행 대출이 없는 주택 소유자도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고, 부동산 가격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유지해야 다들 행복해지는데,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모순이 존재하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토지 판매에서 나오는 재정 수입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은행 대출 자금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개발 기업, 그리고 은행 대출로 부동산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수억의 부동산 구매자, 그 중심에 이들을 지원하는 국유 상업은행, 여기서 은행은 사실 중국 정부입니다. 크게 이런 구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에 C10% 전 세계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어려워 제조업이 무너지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해 나가면서 이들 기업에서 일하던 도시 생활자들이 대량 실업을 하게 되고, 이들을 타겟으로 건설해온 아파트들도 미분양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중앙은행이 공표한 데이터를 보면 2019년 중국의 주링후는 1억 7천만 명, 1인당 부채는 평균 2,200만 원이고요. 중국인 5억 6천만 명의 예금 잔고는 제로, 즉 잔고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재적 고객들의 주택 구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로 부동산 구매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헝다의 구조조정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심각한 재정 위기, 또 무분별한 개발 정책으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이 모든 요소들과 연결되는 은행들의 불량 채권 문제, 이렇게 보면 붕괴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인 상황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중국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절대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장제스가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에도 마오쩌둥의 대륙을 빼앗긴 이유도 살인적인 인플레하고 실패한 토지 정책이었는데, 중국 정부가 장제스의 실패를 잊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어떤 대책으로 어디를 희생시키면서 부동산 버블 문제를 처리할지 사실 상당히 궁금해집니다.